김성훈 경호처 이제 차장이 오늘 국회 이제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SBS 보도에 많이 나왔죠. 뭐 대통령 뭐 생일 파티를 경호처 30주년 창설 기념행사랑 같이 했다. 나오면서 이제 병력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장기자랑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생일 잔치 할 수 있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작살 김성훈 차장이잖아요. 호도. 작살 나죠. 네. 그냥 생일 파티하면 그냥 케이크 같은 거 하고 아유 여사님 축하드려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그런데 무슨 뭐 경호처 창립 60주년 핑계 대면서 여사님 뭐 윤석열 대통령 삼행시 짓고 또 휴가 가면은 작살로 고기 잡아가지고 피 빼가지고 주고 폭죽 터트리고 그 다 연습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노래하고 뭐 삼행시 지려면 네. 그럴 시간에 경호나 연습 더 하고 그래야지. 본분을 잊었다. 공직자는 저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안고 여기는 네. 일반인이 그냥 자기 학교 거기다가 자기 생각 쓸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업무가 부여된 그렇죠. 공직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부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는 야 너 노래자랑 연습해 삼행시 넌 짓고 이런 지시를 받은 경호관들은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냐고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 박진원 원장님은 캐릭터상 이렇게 뭐 아부하는 캐릭터는 아니실 것 같은데. 예. 아부 못해서 출세 못했잖아요. 다 하시면서 그래요. 제가 좀 삼행시는 원래 좀 잘하거든요, 저는. 네. 아 그래? 아부 잘하세요? 많이 좀 활용했는데 네, 이번에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거.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성훈 씨 잘라야 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네. 공직자가 그럼요. 체포영장이 3번이나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뭐 저기 출석 요구서하고 체포영장 떨어지면은 최소한 대기 발령입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든가 윤리 강령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55 경비단 소속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의무 복무하러 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찬양가 부르고 뭐 시켰다. 뭐 충성시키고. 가혹행위 아닌가요? 네. 가혹행위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작살 김성훈 이야기했는데 그거 모든 생선은 다 피 뽑아가지고 회칩니다. 그리고 그 김성훈 씨 그거 꼼수예요. 가게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두리 양식장 사가지고 와가지고 물에 네. 들어가서 찍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작살로 찍는다는 것은 자연산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회 좀 먹어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나 우리 김성훈 씨나 네. 회 좀 먹어본 사람이 아닌 거야. 회를 모르는 수준인 거야. 아니 근데 김성훈 차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장으로 비유하자면은 직장 내 이제 어떻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쯤 해당하는 건데 피해자들하고 격리 없이 같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란 듯이 어제 사진 찍힌 게 네. 헌재 대심 판정에서 먼 맞아요. 발치에서 봤어요.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양새입니다. 근접 경우. 네. 나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니들 다 뒤졌어. 그런 암묵적인 사인을 주는 건데 구교영 기자님이 정확히 표현을 하셨죠. 이게 학교 폭력을 한 사람이 그 두드려 맞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심정 어떻게 하겠냐고. 보복당할 것 같고. 불안하고. 네, 이광호 본부장까지도 딱 또아리 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감시하고 제보한 사람 누군지 다 파악하려고 할 거고 집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거를 공수처가 그냥 단순히 뭐 공수처 막았다고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검찰에서는 보류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 다 업무상 부적절한 일 한 것들 그리고 지금 증언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네.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냐 안 했냐 이런 많이, 것들 예.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서 격리시켜야죠. 그리고 저는 청문회에 솔직히 말해 증인 채택됐다고 해도 뭐 온갖 핑계를 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보란 듯이 나왔고 오늘 얘기한 것도 들어보면 웃긴 멘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파티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더니 저희가 연예기획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외부 인사를 초청할 자금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 연예기획사 동원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돈만 좀 아 있으면. 웃기잖아 이 경호처 말이. 예산 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동원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네.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저기 사극 보면은 네. 이 내시들 나오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경호처는 내시가 아닙니다. 내금위장입니다. 내금위장, 갑사, 임금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폼 나는 사람들이에요. 칼 쫙 차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 용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임금 앞에 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뭐 춤을 췄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 그리고 굳이 뭐 조그만 거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파우치 때도 조그마다고 하니까 조그만 거 이 정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도대체? 글쎄 말입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뭐 생일 잔치 해준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렇죠. 네.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유사시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경호원들은 24시간 초긴장 상태로 경호하는 거잖아요. 노래 연습하는데 갑자기 진짜 암살자들이 그러니까 왔어. 별난이 일어나 봐.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왜 경호 안 했어? 저기 생일잔치 때 노래 불러드리려고 노래 연습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여튼 김성문, 김신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한테 총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부에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 진급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 동료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극우들 결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나는 뭐 어차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마지막 직장이니까 나오고 나면은 또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이런 기대 심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살다 처음 들어보는 게 비화폰 있잖아요. 네. 비화폰은 어떤 사람만 지급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무위원 뭐 그리고 군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 특히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요. 예. 지급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드러난 거라니까. 김건희는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비화폰을 준 거 아니에요. 야, 그쵸? 진짜. 아니, 저기 예.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네. 이른바 통신보안. 통신보안, 맞아요. 통신보안. 이제 네. 비인가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인허가증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게 이제 공직자들의 중에서도 공직자들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렇죠. 네. 국가에 허가가 돼야 되는데 야, 김건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비밀을 많이 알았단 말이야. 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아직은 의혹 제기 차원이긴 한데 문제는 안 줬으면 안 줬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명확한 답을 답을 안 안 드려요. 해요. 예. 보통 이제 네. 그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받아들여야죠. 네. 김용현도 옛날에 윤석열 골프 쳤나 하니까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국가 비밀입니다. 그것도 비밀이네 진짜. 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영장을 가지고 이제 가는 상황인데 김성훈 차장이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 대상자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아니 경호 대상자가 대통령 그 가족인 건 맞아요. 가족인 건 맞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라는 이름을 실명 거명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떳떳한 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확실히 김건희 라인이구나 라는 게 저는 드러난 것 같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최상목 권한 대행은 빨리 이 빠르게 사람을 해임해라. 직위 해제하고 네. 대기 발령시켜야 됩니다. 네.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그 누가 찾아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왜냐면은 공무원들 통상적인 공무원들 보면은 형사 입건이 되게 되면 대기 발령이 기본적인 프로세스 맞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원래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있잖아, 심지어. 그러네. 그거 안 하는 게 웃기네요. 네, 저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빨리 해임 조치하십시오. 네, 직위해제 조치하십시오. 해임은 못해. 아, 그래? 해임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해임 파면은 못하지만 대기 발령을 할 수 대기 있죠. 발령 할 수 있죠. 직위해제하고. 아니 무슨 백인가 봤더니 당연히 이제 대통령 백을 생각할 건데 또 어떤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과 그의 변호인이 상당수 맞아요. 겹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로펌이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제일 잘한다 아니면은 1+1 해가지고 싸게 저 변호사 비용 아니 그냥 우리 경호 차장 거는 우리가 그냥 싸게 해줄게 네. 우리한테 맡겨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싸게 단체로.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경호 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뭐 대통령 경호처에서 변호사 다 대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 것도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행위를 했네요 보니까. 아 이것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변호인을 같이 쓴다는 거는 보통 이제 조폭 같은 이렇게 범죄 집단에서 한 몸이란 뜻이죠. 한 몸으로 수계와 네. 행동대장 대원들이 같은 그렇죠. 변호사 쓰잖아요 원래. 예. 조폭 영화의 친구가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같이 한 사이. 어.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안 보면은 불안해서 계속 봐야 되는 사이. 이런 거예요. 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털어버릴 수 있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소 가가지고 윤석열이 자기 이야기 털 수도 붙어 있으니까 있어? 거기서 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아무튼간에 경호처 이렇게 책임자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농단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이색적인 데모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것 같고 저것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용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면 다음 정권에 들었으면 경호처 자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조직 개편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예산, 조직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당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들, 뭐 시행령 고쳐가지고 무슨 경찰 경호할 수 있는 경찰들을 다 자기네들이 지휘 통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없어지겠죠. 근데 저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참 그냥 둔다. 참 경호처 내부도 속 부글부글 할 것 같네요. 후배들이 보기 뭐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아니 근데 김성훈 자르지는 말고 그냥 네. 경찰로 이관하면 좋지 이관해서? 않겠나 이래서 네. 이분들도 어쨌든 고용 문제가 아니, 맞습니다. 네. 있으니까요. 네. 그 김성훈 차장만 이렇게 그 강심장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한술 더 뜬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한수 위라고 해야 될까? 우리 그 최은순 여사님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사위가 체포된 다음 날에 하필이면 더 팩트라는 언론에 사진이 찍혔는데 스크린 골프장에 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 필드 나가야 되는데 추워서 못 나갔겠죠. 근데 뭐 운동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사위가 위태로울수록 내가 좀 더 네. 체력을 길러가지고 잘 버텨야지. 우리 딸을 케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이거 제가 뭐 엉터리니까 네, 네. 엉터리 심리 해석인데요. 원래 우리 사위의 용도는 이제 끝났어. 우리 자생해야 돼.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사업적 관계에서의 그 사위, 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사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옛날에 윤석열도 대선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말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패밀리 비즈니스 위해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 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관저에 홀로 남겨진 김건희 여사가 몸도 이렇게 안 좋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용산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누가요? 그 장모님이요. 예. 부모님이요? 글쎄, 뭐 딸하고 그렇게 사이가 뭐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삐쩍 보도로, 말랐다, 예. 못 먹는다, 혼절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좀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동정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몸도 아프다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둘 다 처벌하는 것도 그렇지 않냐 또 이런 정서까지 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하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하고 법을 위반한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거를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말아야 이상한 된다. 거죠. 그런 것도 네. 이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처벌할 거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비극은 김건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태균 씨랑 얘기한 거 봐봐요. 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개시켜주고 다 그런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굳게 먹고. 굳게 먹고 처벌할 네. 건 다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 음. 그래야 후손들이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어떠한 동정심이나 아니면 봐주는 거 없이 처벌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 하나씩 봐주게 되면 옛날엔 봐줬는데 왜 우리는 안 봐줘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나쁜 선례와 전례는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죠. 이분이 이제 어제 이제 헌재 대심 판정에 직접 출연을 했는데 저는 그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라고 했습니다. 갑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누구한테나.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라고 하는데 정치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대통령이란 지위가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왕이죠. 선출된 네. 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윤석열 수준의 사고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갑을 1, 2, 3 이렇게 층계로 위계적으로 보는 사고인 것 같은데 내가 검사할 때란 말이야. 내 앞에 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내가 윽박 지르고 갑질하고 말이야. 다 할 수 있었는데 말 들었는데 이 국회에 있는 것들은 내가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저렇게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계급의 관계, 그 다음에 가불의 관계로 가정에서 위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최고 갑인 줄 알고 되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폭력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제압해야 되겠어. 네. 이게 바로 불법 계엄 내란의 본질적인 심리적 충동의 원인이다. 아니 그리고 우리 그렇게 장경철 보여요. 소장님 당대표실도 계셔보셨는데 당대표실에 국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실에 계시면 대통령이 상대로 삿대질로 갑질할 수 있습니까?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 박진영 원장님이 말씀 잘해주셨고 저는 비판하고 싶은 대목이 구교영 기자님 대통령의 언어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초갑 이게 뭐예요 이게? 초포 예? 이 뭐야 이게 진짜 어제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하셨던데 네. 대통령의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이 있어야 우리가 예우도 해주고 아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너무 과하게 하진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어느 시정잡배나 사용하는 그러한 말투와 억양과 단어를 가지고 네. 헌법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실망이 끝도 없어요. 진짜 창피해요. 아니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때도 이제 국회 이 새끼들 했을 때 그거 이제 미국 국회냐 한국 국회냐고 했을 때 한국 국회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냥 보니까 지금 저 여기서 빗나가는 이야기 하나 예. 할게요. 국회의장 하시고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똑같은 거야.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영역에 있는 분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국가의 어른이에요. 윤석열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의장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국회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국회라는 것이 집합명사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절대 낮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전부 다 낮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이 새끼 미국 국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을 애먹이는 미국 국회의원들 저 낮은 것들이 왜 바이든한테 덤벼? 자신이 갖고 있는 한국에서의 저차원적 생각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조차도 그렇게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고 사실은 이런 사람은 공직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그 얘기를 변명하면서 한국 국회를 이제 치환하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이제 비난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네. 검사 시절까지는 자기 말 다 듣고 했는데 국회는 이거 내가 대통령 아니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특히 야당 말 안 듣네. 그러니까 여당에다가 분풀이하면서 당대표 얘 시켜라, 얘 끌어내려라 계속 그렇게 삿대질만 해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개념과 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만 판검사라든가 고위공직자 한 사람들은 5년 이상 사회생활을 못하면은 정치권에 못 들어오도록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의원실에서 갑질할 수 있고 대장일 수 있습니다. 지역구 가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의지를 해야 되죠. 바짝 엎드려야 네. 돼요. 자, 시장 군수했다고 칩시다. 공무원들한테 높은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국민들 앞에 가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삿대질 당해요. 삿대질 네. 당해요 요즘. 그런 걸 윤석열 모르는 거야. 실제로 고위공직자 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고시 패스하고 난 이후에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국민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공무원들 세계에서만 사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범죄자 세계와 공무원 세계 요 두 군데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초갑질할 수 있는 거지. 그 의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정당의 검판사 출신들, 고위공직자 출신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저는 심대한 하나의 위기로 작동할 네.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입니다. 우리 장수장님도 사실은 국회에서 이렇게 권능을 누리시다가 밖에 평론가로 나와서 5년 지내보시니까 굉장히 다른 걸 체감하시잖아요. 예. 명절에 선물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구교육 기자한테도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사실. 아이고 저한테 꼼짝 못해요 또. 우리는 작가님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 네, PD님한테. 작가님이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연락을 주시니까 무조건 이제 작가님 전화 뜨면 무조건 뭐 아니 솔직히 이제 과거에 그 권력을 행사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반성을 하실 때가 있었죠. 엄청 반성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내가 어렸고 철이 없었구나. 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주위 분들에게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를 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힘이 셌으니까 실제로. 예. 그냥 제가 존재만으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좀 더 고개 숙이고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권력이 주어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알게 되면은 세상을 알게 되면 권력을 안 줘. 아, 그래요? 아 오히려 거꾸로. 예. 참 부럽긴 하네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 박지원 원장님 저는 뭐 그렇죠. 저는 이제 기케한 게 뭐 당의 지방자치국장 했는데 저는 뭐 단체장들하고 그다음에 지방의원들하고 굉장히 예. 잘 지냈고요. 뭐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식으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는 집권 여당 당 대표이자 차기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이자 그러니까. 대선 여론조사에서 1등을 1등 하는 달리는 여론조사 차준마 이런 거 할 때 네. 기억나요. 거기에 제가 거의 뭐 그러니까 넘버 원이 김무성 튀었으니까. 옆에는 네. 장성철이다라고 예, 그게 맞아요. 됐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저랑 점심 먹거나 저녁을 먹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분들도 저 앞에서 상당히 조심을 했었구나 말 그 생각이 조심을. 들어요. 예. 말 조심, 눈빛 조심 막 이런 거, 행동 조심도 대단히 했었구나. 그때 막 툭툭 치셨다면서요, 막 아니에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상한 얘기하면 막. 아니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네. 이제 운동하는 게 골프밖에 없는데 당시 이제 골프를 뭐 많이 치러 다녔는데 저는 제가 그 당시 골프를 정말 잘 치는 줄 알았어. 황제 골프 쳤구나. 아니 내기를 하면 내 돈을 항상 따는 거야. 근데 야 나는 골프를 잘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어이쿠 네. 하면서 안 넣기도 하고 그냥 돈 잃어주려고 한 시절 좋았네. 한 1년 6개월 정도. 아, 그러니까 진짜로 야, 이 범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완전 반대의 삶이었는데요. 윗사람에게 저항하고 잘 덤비고 네. 뭐 비판 많이 하는 대표적인 그랬을 실무자였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회의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나중에도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하는 유명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 유명 정치인. 대권 주자까지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무총장을 했어요. 당의 음. 사무총장을 했는데 페이퍼에 오탁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콤마 하나 외에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지적하는지 늘 알고 있거든요. 남에게 호텔 잡는 때? 책임 전가하는 걸 한 번 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딱 대표 앞에서 저를 깨더라고. 근데 바로 대표 앞에서 대들었지. 아니 총장님이 그거 업무 분장 좀 보십시오. 총장님 업무라고 딱 당구장 표시까지 하는데 총장님이 안 하신 겁니다. 왜 이걸 저한테 떠넘겼어요? 바로 덤벼버렸지. 바로 그 저희 댓글에 네. HS님이 너 지금이라도 잘해 그래서 지금 잘할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권력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 심판정이 나와서 했던 얘기들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거나 기가 막혀요. 현실 부정하거나 남 탓하는 걸 하는데 맞아요. 이거 권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네. 그보다 현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음. 나 진짜 사형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나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썩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란 수괴나 우두머리 혐의는 안 받아야지. 그래서 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포기한 것 같아요. 아 포기했다. 포기했고 공수처 수사를 안 받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형사 소송에 있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김유경이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쓱 미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